말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오늘은 사랑이라는 말을 조용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 보았던 한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그의 이름은 롤랑 바르트.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이자 기호학자인 그는 언어와 이미지, 의미와 감정의 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기호로 읽어내던 그는 사랑조차도 하나의 언어적 몸짓으로 바라보았죠. 그에게 사랑해라는 말은 절박하고 무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합니다. 사랑해. 하지만 그 말은 바르트에게 있어 하나의 사건이자 내면의 격렬한 고백이었어요. 그런 말을 남긴 그가 사랑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듯 풀어낸 책.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 바로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입니다. 이 책은 연애의 정답을 알려주는 교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가 혼잣말하듯 흘려보낸 마음의 파편들에 가까워요. 기다림, 두려움, 설렘, 질투, 그리고 말하지 못함.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갖게 되는지, 바르트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마치 조각처럼 단어로 붙잡아 보여줍니다. 사랑의 단상은 그 어떤 정의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말해지지 못한 사랑의 조각들을 하나씩 우리 앞에 꺼내놓죠. 그럼 이제 바르트가 속삭이는 사랑의 언어 속으로 조용히 걸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은 말해지는 순간 사라진다. 조용한 밤입니다. 바람도 쉬어가는 창가에 앉아 당신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떨리고 있습니다. 문득 입술 끝에 맴도는 한마디. 사랑해. 참 익숙한 말인데 어쩐지 오늘은 쉽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너무 커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말해서였을까요? 혹은 너무 늦게 꺼내게 된 말이라서 입안에서 자꾸만 무너지는 걸까요? 롤랑 바르트는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표현하려는 순간 이미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감정이라고요. 사랑해. 그 말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고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해지는 그 순간부터 점점 말이 아닌 소리에서 허공의 떨림으로 희미해져 갑니다. 바르트는 그 말을 바라라고 불렀습니다. 문장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닌 그저 순간의 울림, 정확히는 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박함이라고요. 사랑해라는 말은 뜻을 가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짐 그 자체로 존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되기 위해, 전달되기 위해 태어난 말이 아닙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밀려 올라와 어떻게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속삭임에 가까운 외침인 거죠. 하지만 바르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외톨이다. 말해지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비웃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진실하고 뜨겁지만 한번 말이 되는 순간 그 진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걸까?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은 달라. 사랑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 아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말한 죄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차라리 침묵 속에 그 마음을 감추고 조용히 눈빛만 주고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바르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말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견디기 위해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항상 늦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딘가 비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다시 꺼냅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말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해지는 순간 사라지지만 그래도 그 순간의 울림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흔들고 남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그렇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사랑의 울림이 조용히 살아있겠죠. 그 울림은 아직 당신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쉬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혼잣말이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걸까? 그 말들은 마치 그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는 외침처럼 보이지만 실은 점점 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갇힌 울림으로 돌아옵니다. 말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그 모든 언어는 혼잣말이 됩니다. 바르트는 이 사랑의 언어를 내면의 독백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상대와 마주 앉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침묵하는 그를 향해 혼자 되뇌는 끊임없는 속삭임이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항상 거기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현실은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보다 기다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붙잡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사람도 바쁠 수 있지. 아니야. 분명히 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혹시라도 멀어졌다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지. 이 모든 문장들,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주문입니다. 상대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 말들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의식처럼 반복됩니다. 언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독백으로 변해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대화 속에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내 안에서 홀로 말해지는 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랑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바르트는 이 지점을 조용히 짚어냅니다. 사랑은 항상 혼자 말하는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응답 없는 대화 속에서 그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대답 없이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편지로, 메시지로,
노래로 혹은 시처럼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뿌리는 한 가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말하고 싶다고, 그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사랑은 그렇게 속삭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못한 말들이 머물고 있다면 그건 분명 사랑의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언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미지로 기억된다. 그 사람은 참 사랑스러웠어.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사소한 한 장면일 거예요. 햇살이 비치던 오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모습,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옆 얼굴, 잠시 머무시며 나를 부르던 목소리. 사랑은 그렇게 조각처럼 남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그것을 형상이라 불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남기는 몸짓과 시선, 말투의 단편들, 그 모든 것이 의미나 설명을 넘어서 감각적인 형상이 되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고요. 형상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장면이 마음에 남았는지, 왜 그 순간이 유독 찬란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면은 내가 사랑했었다는 증거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형상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문득문득 떠올라 어떤 날은 미소 짓게 하고 또 어떤 날은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그렇게 의미로 기억되지 않고 이미지로 새겨집니다. 그 사람은 내게 무언가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의 풍경이 되어 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고 어떤 날엔 불쑥 꿈처럼 피어오르기도 하죠. 그리움이란 어쩌면 잊고 싶지 않은 형상의 잔상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사랑은 기다림 그리고 언어의 연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시계의 초침은 마치 제멋대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 3분이 지났을 뿐인데 30분은 흐른 것만 같은 착각. 시간은 더디게, 아니, 아예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속삭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어제 했던 말 상처가 됐을까? 그 사람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대답을 기다리기보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의의가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말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언어적 퍼포먼스, 다시 말해 말을 만들어내는 연극이라고요. 부재의 고요한 틈 사이 우리는 그 공백을 견디기 위해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혼잣말로, 상상으로, 자책과 후회 또는 기도처럼 다정한 말들로 곧 도착하겠지. 괜찮아, 나를 사랑하니까. 조금 늦는 것뿐이야. 이 언어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대사들입니다. 상대는 등장하지 않고 대답도 없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그 부재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응답 없는 연극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살아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바로 사랑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니까요.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 당신이 아직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5번째, 사랑해라는 말은 단 하나뿐인 것처럼 말해진다. 사랑해. 참 단순한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언제나 처음처럼 그리고 늘 마지막처럼 말해집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 말할 때는 망설임이 있었고, 두 번째 말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으며, 어느 날 말할 때는 눈물이 섞여 있기도 했죠. 사랑에는 단지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 말을 홀로 프레이즈, 즉 의미 전체가 압축된 언어적 충동이라 설명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저 흘러나오는 말. 사랑의 진실은 그 단어 하나에 다 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자 애씁니다. 어쩌면 이 말은 가장 자주 쓰이지만 가장 오해받기 쉬운 말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그 말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왜 요즘은 그 말 안 해? 라고 묻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해라는 말은 그저 말해지는 그 순간에만 진실이 됩니다. 이전의 어떤 사랑해도 다음의 사랑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때그때 새로운 마음으로 같은 말을 다시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때로 답을 기대하지 않는 외침이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필요 없을 때 그저 손에 쥐고 싶은 따뜻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해는 단 하나뿐인 말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뿐인 고백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한 사랑해도 그 누구의 것과도 닮지 않은 당신만의 사랑이 담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그 말을 아끼지 마세요. 6번째,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한 몸짓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일까요? 롤랑 바르트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실제하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떠오른 환영을 향한 몸짓이다.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했던 말, 그녀가 웃던 방식, 그 순간의 빛과 향기까지 모두 내 안에서 조각난 이미지로 남아 하나의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해에서 시작되고, 그 오해를 애써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감정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럴 리 없어. 그는 날 사랑하고 있어라고 내 마음 안에서 수없이 해석하고 또 해석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보는 것보다 해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다 어떤 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가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깊이 흔들립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혼란은
상대를 잃는 두려움보다 내가 사랑했던 형상이 무너지는 충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 끊임없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몸짓들입니다. 좋은 기억만 꺼내보고 상대에게 스스로 의미를 덧붙이고 그를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그리는 작업. 그 모든 행동은 내가 사랑을 놓지 않기 위한 일종의 마법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건 상대 자체라기보다는 그를 향해 몸짓하며 만들어낸 나만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때로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우리 안에 남습니다. 7번째, 사랑은 불완전한 언어의 반복이다.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번 같은 말을 꺼냅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언제나 어딘가 모자랍니다. 롤랑 바르트는 말합니다. 사랑은 표현될 수 없는 감정이며 우리는 그 표현할 수 없음에 맞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사랑을 지켜내려 한다고요. 이 반복은 지겨움이 아니라 사랑이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진심을 담아 말하려 애씁니다. 어제와는 다른 어조로 더 부드럽게, 더 절실하게 사랑해를 또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절실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의 크기를 담기엔 늘 부족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어떤 말로도 이 마음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을 반복하는 것만이 사랑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 진짜입니다. 사랑은 원래 완벽하지 않은 말의 반복 안에서만 살아남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말해주세요. 같은 말이라도 그날의 마음을 담아 다시 사랑해.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다시 오늘을 지탱합니다. 8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말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랑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그 어떤 문장도 이 마음의 깊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감추어진 사랑은 종종 의심으로 변하고 그 의심은 이내 두려움이 되어 나를 삼키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해.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보고 싶어. 이 말들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닿지 못하더라도 그 말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롤랑 바르트는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무력하고 외로운 말이지만 그 무력함 안에서 인간은 가장 진실해진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건 사랑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그 사랑이 미완성이라는 고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그 말이 어설퍼도 형편없는 타이밍이어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해.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길 바라며. 이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언어를 알게 되었어요. 말하지 못한 마음, 말해버려서 아팠던 기억, 말하지 않았기에 끝나버린 어떤 순간들까지.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혼자 말하고, 혼자 되뇌며, 혼자 지키고, 또 혼자 견뎌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믿고,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끝끝내 말하고 싶어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절실한 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아직 말해지지 않은 사랑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말일지도 몰라요. 말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이 밤 당신의 사랑이 말이라는 옷을 입고 조용히 세상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사랑을, 다음 속삭임을 또 함께 기다릴게요.